15일 밤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첫 경기인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예선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시안컵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유럽에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B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이러한 선수들이 있는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의 우승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대형 스포츠 언론인 디애슬레틱에서 손흥민과 클린스만의 조합이 대한민국 64년 기다림의 영광을 끝낼 수 있을까? 라는 특집 기사를 내면서 아시안컵과 태극전사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경기를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쏠린 관심과 기사 내용 INTV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미완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월요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황금 세대에게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에도 아슬아슬하게 결승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9년 전 레버쿠젠에서 뛰던 시절 손흥민은 시드니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포스테코글루의 호주를 상대로 조국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로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임스 트로이시의 골로 포스테코글루의 호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손흥민이 이번에도 결승에서 호주에게 패배를 당했으면 좋겠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8강에서 최종 우승팀 카타르에 밀려 탈락하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적이 있지만 1960년 이후에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팬들에게 다음 달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스포츠 동아의 허유미 기자는 한국 사람들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한국 대표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황금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 본인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던 폼을 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심각한 부진을 겪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손흥민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손흥민의 전성기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콘테 감독 시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날카롭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토트넘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벌써 리그에서 12골을 넣으며 커리어 초기에 기록한 수치와 비슷합니다. 작년은 하락세라기보다는 한순간의 부침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원맨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흥미로운 이유는 손흥민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올 시즌 울버햄튼에서 리그 10골을 넣으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희찬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황희찬은 지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한국이 죽음의 조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 팬들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이 마요르카에서 영입한 22세의 이강인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느라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곧바로 적응해 PSG의 1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침착함을 보여주며 때로는 오른쪽에서 최근에는 8번 자리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를 합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가장 흥미진진한 한국 대표팀의 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성모 한국 축구 전문 기자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역대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유미 기자는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지 64년이 지난 만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등 스타 플레이어가 한두 명에 불과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황희찬은 왼쪽에서,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성이 최전방에 배치되면 손흥민이 이선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불안감이 있거나 완전히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감독 때문일 것입니다. 2023년 2월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그는 독일과 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국제 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초반 결과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첫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지난 9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후에야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6경기에서 6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안정된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사우디 이후에도 튀니지,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해외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대표팀 감독이 축구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축구팬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허 기자는 벤투 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K리그 경기장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했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리그를 관전하는 대신 주로 해외를 오가는 것을 선호하면서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이 생겼고 일부에서는 감독직 수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아시안컵에서 우승한다면 아무도 클린스만의 거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친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한국 대표팀에 대한 클린스만의 헌신 문제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 대중의 판단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성모 기자는 부임 초기에 비해 최근 성적이 좋아졌지만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 전술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팬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의 다음 월드컵을 이끌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팀이 주요 토너먼트에서 테스트를 받기 전까지 그는 전임자 벤투와 비교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이 큰 성공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벤투 감독은 2018 월드컵 이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싶었고 단순히 상대 팀을 공격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빌드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때때로 길고 느린 여정이었습니다. 2019 아시안컵은 벤투 감독이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에 치러진 대회라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표팀은 특히 미드필더를 비롯한 주요 포지션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겪으며 최고의 축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와 대등했을 때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우루과이와는 0대0 무승부로 시작했고 가나와는 2대3으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대1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손흥민이 경기장 전체를 뛰어다니며 수비수들을 벗겨내며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황희찬이 마무리하며 한국은 브라질과 꿈에 그리던 16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과 그 후의 발전은 벤버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한국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벤투 감독은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감독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에서 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줬을 때 비로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허 기자는 말합니다. 팬들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열정과 진심을 보여주는 대표팀의 모습을 보며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며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전성기를 되찾았고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오늘 바레인과의 첫 조별리그 경기를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벼운 첫발을 내딛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